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변수. 투자자들을 위한 시골이사의 솔직한 메시지. 선물옵션대학 그 세 번째 이야기. 선물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추세고, 옵션에서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늘과 시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듯이 추세가 강력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변동성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사실은 추세가 강력하게 간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그것이 하늘과 시처럼 물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A 구간,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축소되고 우리가 가격대의 스윙이 이런 형태의 볼링저 밴드라는 것이 정확히 매도와 매수의 구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세, 이러한 추세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지표값들은 과열과 침체라는 것이 결국은 매도와 매수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표들은 과열과 침체가 매수와 매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갇혀있을 때 이야기라는 것이죠. 변동성이 만약에 변동을 해나가는 지점, 이렇게 갑자기 돌파를 해나가는 지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구조되어 있던 짧은 기간되든 긴 기간되든 기간대의 변동성을 돌파하려는 시점, 이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의미는 틀린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표의 과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세의 역전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추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구간대가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세를 완전히 형성하고 나면 다시 이러한 추세를 연속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추세가 끝날 것인가라는 것은 과열에서 스윙, 중심선 스윙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표 해석적인 관점에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표들을 만약에 추세 강도 지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DI 혹은 마이너스 DI, ADX와 같은 이러한 지표들, 소위 말하는 추세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만약에 여기서 적용한다면 이러한 신뢰성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세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던 주가가 각을 외곽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이 안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런 느슨한 기울기를 가져왔을 때 이것이 실제로 변동성 돌파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기울기를 보였을 때 변동성 돌파의 가능성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저는 그 기울기라고 표현했지만, 기울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격 지표만을 바라본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지표값을 보고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옳으냐, 아니면 시세의 기울기와 같은 것을 보고 지표의 후행성을 극복하는 것이 옳으냐, 철학의 문제를 풀이죠. 익스프레션 브레이크아웃은, 앞에는 이거 소개드렸던 얘기입니까? 익스프레션 브레이크아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내가 기간의 변동성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 시세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도 어떤 구간대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중 데이트레이딩을 한다, 혹은 나는 뭐 짧은 시세에서 한 시세에서 뭐 10팁 내지 20팁 정도를 일단 수익을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윙질을 구사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간의 판단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분봉을 보고 있다, 지금 5분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5분 사이에 고가와 저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분봉으로 만약에 나누면 1분봉으로 나누면 5개의 봉이 이 전체의 변동성 안에 갇혀서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5분봉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봉의 형태가 하나의 변동성 박스를 형성하는 시기가 옵니다. 시세의 반전 이전에 날, 즉 추세가 강화가 되거나 시세가 반전되거나 기존 추세가 역전되거나 기존 추세가 강화되거나 할 때는 한 짧은 추세가 신호를 보여주고 매수와 매도 측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지를 도모하는 탐색기관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탐색기간 N 사이의 변동성이 돌파되는 날, 돌파되는 시간, 돌파되는 단위가 소위 말하는 가격이 돌파냐, 변동성이 돌파냐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 논리만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격 자체가 얼마가 높았다, 가격 자체가 얼마나 낮았다라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동성의 폭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시세에서 보통 한 매듭을 주는 것은 버리고 실제로 다음 시세에서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얻은 교훈이 다음 시세에서 이익을 취하는 모델이 된다면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는 결국 직전까지의 패턴의 합을 이 패턴에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교훈이 그 다음번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어긋나면 기술적 분석 자체의 문제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전의 경험칙으로 그 다음 경험칙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불과 5분 전의 시세가 만들어낸 틈이 현재의 시세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최근래의 움직임이니까. 넓게 보면 내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현재로서 만들어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평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이평이라는 것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 시세가 눌림목을 보여주고 가는 패턴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고 이것이 형성하는 이평이 어떤 이평이냐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현재 시세의 기준 이평은 뭐 예를 들어 22개봉이다. 뭐 이런 현상은 무수히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장중에 계속 급변하는 시세 속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정평균한 것은 대충 한 35에서 45개 사이에 봉이 다음 중기 이평을 형성할 거고 단기 이평은 대충 한 10개에서 15개 봉이 또 앞에 단기 이평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시세가 그 시세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값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평의 개념이나 현재 우리가 찾아내는 시세의 되돌림 지점이나 혹은 시세의 저항 지점, 되돌림 시세의 축축을 이루는 지점이 결국은 중심 이평이 되고 그 이평이라는 것은 그냥 시세의 평균값, 시장이 요구하는 수렴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수렴값을 찾아내면 이 수렴값을 중심으로 시세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트레이더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하고 30분간의 시세의 흐름을 보고 이 시세의 움직임에 어떤 추세들을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들을 박스로 설정하고 이 박스를 이탈하는 방향으로 추세를 인정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트레이더들이 많이 접근을 하지만 자전 손절매와 자전 진입가 손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30분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서 보여준 이 시세에서 이것이 돌파되는 것이 속는 것이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봅니다. 자, 남들은 30분 보는데 내가 45분 한번 보자. 45분의 시세를 보면 이게 이제 일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소위 말하는 부안해동 심리를 이용해서 이 부안해동 심리, 이걸 우리 왜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도 일종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 무슨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가 나의 매매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내가 진입하거나 내가 시장에 진입만 하면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가. 내가 아주 빠져나오기만 하면 시장의 방향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나의 평균 심리를 사실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터링 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방법을 필터링해서 걸렁망으로 걸러내든지 시간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